세모나 10강을 봅시다. 여기 필립스 곡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계를 사회적 불행지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계를 사회적 불행지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물론 바람직한 경제는 불행지수가 낮은 경제인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어느 한 가지가 낮아지면 다른 한 가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한 가지가 낮아지면 한 가지는 높아지는 거고 이게 낮아지면 이게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는 1866년부터 1957년까지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 임금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의 상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명목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명목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로 대체하여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을 만들었는데 이 곡선은 곧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동시 달성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동시 달성이 어렵다.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 기초하여 케인스 학파는 완전 고용의 대가로 약간의 물가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는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케인스 학파가 주장하게 된 게 이런 관리 정책의 유효성이에요. 이때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면서 개념이 나오죠. 정부의 지출을 조절을 하거나 세율을 조절하는 경기 조절 방식을 의미한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실업 구제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해주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케인스 학파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생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실업자의 수입과 구매 의욕이 증가해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경기가 부양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률의 감소가 대응되는 필립스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케인스 학파는 경기가 부양되면 필립스 곡선상에 있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균형점이 그림의 E0에서 E1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이 E0에서 E1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경기가 부양이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케인스 학파가 전제하는 우하향의 필립스 곡선은 1960년대까지는 현실 경제 현상을 잘 설명해 주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까지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안 되는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 나오죠. 그래서 60년대까지는 이걸 갖고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여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기 침체 시에는 물가가 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고실업과 고물가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1970년대 후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필립스 곡선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통해서 필립스 곡선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필립스 곡선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프리드만하고 펠프스 등의 통화주의자들은 우하향의 필립스 곡선은 일시적일 뿐이며 케이스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라는 인플레이션 가속론을 주장했다라고 해서 새로운 통화주의자들이 새롭게 이론을 주장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주의자들에 따르면 현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면, 그러니까 현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총수요를 증대시키면 경제주체의 기대에 의해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하며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성립하지만 그러한 효과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여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는 등 물가 상승에 적응하게 되므로 실업률은 총수요 관리 정책 시행 이전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즉 그림에서 단기 필립스 곡선에 의해서 E0에서 E1으로 이동했던 균형점이 경제주체의 물가 상승 인식으로 인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P1, 실업률은 U0인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반복해 시행할 경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U0로 고정된 수직선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총수요 관리 정책은 실업률과 고용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물가 상승만
가속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사파가 얘기한 우하양 필립스 곡선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즉 이들은 경기 침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필립스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총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을 저체적시에 배치하는 인력구조 조정이나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장기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총공급 관리 정책을 권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통화주의자들은 케인스학파의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화주의자들과는 달리 케인스학파는 총수요 관리 정책을 지지하는 거고 얘네들은 총공급 관리 정책을 지지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완전히 반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개념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총 몇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네요. 네 문제 마찬가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